며칠 전에 강주의 어느 보육원에서 대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보고 제가 추측성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일단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로 잡습니다. 먼저 퇴소를 하고 이 아이가 700만 원의 돈을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퇴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다는 것, 그 두 가지를 바로 잡고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저의 시설의 경험, 이 시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아의 감수성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혹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애석하다, 그리고 너무나 슬프다, 안타깝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SNS에 지금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서 경험한 20년 전이지만 아직까지 시설의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대학생들이 지금 고민하고 또한 그 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고아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청년 대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대학을 가지만 당연하게 부모로부터 등록금을 받고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대학생이 되어서도 그 시설 장님들에게 잘 보여야지만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너무나 부당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관계, 보살펴주는 보육사와의 어떤 보육원생과의 관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속되어 있는, 너무나 잘못 얽매여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청년이 대학을 갔을 때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본인의 후원금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그 시설에서 성장을 하고 그 시설에서 성장할 때에 자신의 통장이 있습니다. 그 후원금이 있는데 그 원장님 모르게, 시설 종사자들 모르게 그 700만 원의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설에서 그것을 나무라니까 이 착한 학생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돈을 쓴 것인데 옆에서 또 그런 돈에 있어서 너무 간섭을 하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실에 근거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영상은 고아건인연대의 조윤환 대표가 광주에 가서 그 청년이 성장했던 보육원의 직원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니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라고, 그 청년은 광주의 돈 땡땡땡 시설에서 성장을 하였고 광주 보건대의 사회복지과이며 매우 착하고 생계비로 25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만 원을 받고 그 생계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친구들로부터 만 원, 2만 원 이렇게 빌리면서 그것을 갚지 못하는, 계속 돌려받기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후원금 통장을 알게 되었고, 늦게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시설에서는 후원금 통장을 웬만하면 그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후원금, 외부로부터 들어온 돈을 그 아이들에게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 후원금을 늦게 알게 되고 그것을 본인이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마음이 찔리고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남았을 때에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700만 원의 후원금을 사용하고 100만 원이 남았을 때 시설에 이야기하니 너무나 혼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남았을 때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살할 것을 결심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후원금 있으면 어떤 아이들은 이 후원금이 시설 장님이 주는 걸로 알고 어떻게 보면 절대자를 의지하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정보가, 후원금이 들어오는 정보가 오픈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시단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감시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친구가 알아본 결과는 25만 원의 생계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균 생활비는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다니면서 고아티를 안 내려고 얼마나 어렵게 성장을 하고 또 대학 생활하면서 비참함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설에서 들어온 돈은 다 애들 이름으로 줘야 하는데 시설에서는 안 주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설 사회복지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복지사님들 중에 고아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복지사 중에 아이들을 고아로 취급하는 사람들, 그 아이들의 어떤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고아 취급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더 잘해주지는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생이 들어가면 많은 대학 청년들은 그 시설에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구걸하다시피 도와주세요, 돈을 주세요 라고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다닐 때 생계비를 받지 못해서 너무나 좀 비참하고 좀 너무나 좀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생활이 아직까지 20년이 지났지만 그 어떤 뭐랄까 보육원 원장님과 시설 종사자들과 그 아이들의 관계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대부분 애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외부에 있는 그 친구들이 먼저 알게 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만약에 친구들이 알지 못하고 그 시설의 종사자들이 먼저 알게 되었다면 그 어떤 이 사건들은 심한 말로 개죽음이고 또 안매장 당하기도 하고 수사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비참함을 당하는 그 자립준비 청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설의 문제이고 전국 시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좀 대해주고 그러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살률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민간 합동 단체에서 이 아이들의 어떤 통계를 바탕으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또한 그 성장한 시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아이들이 좀 당당하게 사회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아이들이 대학생활에서 낭만을 즐기고 또 그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좀 더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된 고인의 명복을 비르고요. 이러한 일이 더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살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의견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